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행세무사입니다.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3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 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 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빠밤. 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그 답변을 보시면은 추가 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이제 동시에 경로 우대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본 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 경로 우대자 공제가 모두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빠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이제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열거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여야 되는데, 이때 근로 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그 규정한 상위 등급 구분표에 계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그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네 번째, 항치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미혼 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빠밤. 부녀자 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이제 연령이라든가 소득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주거 형평상 부득이하게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빠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뿐만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고지 발부 제외된 국민연금 보험료 몇 년분을 이제 소급해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됐는데요. 이때 연금 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젠가요? 빠밤.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국세청 연말전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소득 세액공제 내역상의 금액은 전액 소득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빠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보시면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그 발행된 소득 세액공제 내역상의 금액에는 소득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제 소득 세액공제 대상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해서 소득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만을 소득공제 받아야 하고요. 그 소득 세액공제 내역상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상의 그 밖의 자료란에 기재하고 이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이제 소득 세액공제 내역에 의료비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반영하며 국세청이 이를 사후 검증하되 허위로 이제 신고된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제 부당 공제임이 확인되면 관련 세액과 함께 페널티 이제 가산세를 별도로 추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급한 건강보험료 등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빠밤.
내용을 보시면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 기간 중에 이제 중도퇴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그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사용 금액에 한해서 이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은 입사 전이나 이제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금액이라면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사항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빠밤.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이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 명의분에 한하며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9번째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이제 그 2019년도에 추가 납부나 환급한 그 정산한 보험료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과방. 정산한 연도 2019년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 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다음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고요.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2019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Q&A로 알아본 연말정산 3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